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치과용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또는 엑스레이 보는 방법, 어쨌든 이 엑스레이를 어떤 것들을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써있는 이 파노라마, 치과 가면은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사진, 대표적으로 찍는 사진 있죠. 파노라마라고 부르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아 한 3, 4개, 2, 3개 정도를 아주 자세하게 찍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라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엑스레이가 있지만 제일 흔하게 쓰는 이 2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엑스레이를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일단은 치아의 개수가 정상인지 세어봐야 되겠죠. 이 한가운데를 쫙 선으로 갈라보면요, 이렇게 갈라보면 한쪽으로 치아가 1, 2, 8, 제가 엑스레이 잘못 골랐네요. 네, 왜냐면 여기에 5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서 알 수 있는 거, 이 환자는 교정을 했구나. 아마도 원래 없을 수도 있지만요. 이 한쪽으로 8번이 이제 사랑니고요. 사랑니까지 해서는 8개의 치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도 8개, 아래도 8개, 이쪽으로도 8개의 치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치아가 일단 다 있는가를 엑스레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아가 다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랑니들, 입안에서는 보이지 않죠. 위에 있는 사랑니는 똑바로 지금 서 있어서 아마 입안에서도 보일 것 같은데, 아래쪽 사랑니는 보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입안에서 봤을 때는 잇몸 안에 완전히 묻혀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안쪽에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입안에서 본 것과 이 엑스레이 본 것을 합쳐서 이 사랑니를 지금 빼야 될 것이냐, 빼지 않고 둬도 될 것이냐를 결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라는 것은 치아나 뼈 같은 경조직이라고 하는 이런 단단한 조직들만 엑스레이에 나오게 되고요. 잇몸 같은 살, 연조직이라고 하는 이런 말랑말랑한 살들은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 쪽을 보게 되면 잇몸이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 잇몸보다 완전히 밑에 쪽에 사랑니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밀봉이 딱 돼가지고 이 사랑니가 있는 쪽으로 침이 스며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니는 꼭 당장 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니가 있는 곳이 가끔 붓는다거나 아프다거나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안에 뭔가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그 세균들이 다 침에 있기 때문에 침이 스며들 수 없는 곳에서 감염이 잘 되진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만약 잇몸이 이렇게 생겨서 잇몸 위로 사랑니가 요만큼이 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침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러면 사랑니도 썩지만 사랑니가 다 있는 앞에 있는 어금니가 같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랑니는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거, 치과와 큰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턱 뒤쪽입니다. 여기가 사람들마다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생긴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분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근육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뒤에 턱에서 이 위쪽 관자놀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근육이 크게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이 보통 아래 턱을 이렇게 꽉꽉 씹을 때 아주 큰 근육입니다. 그래서 꽉꽉 씹는 힘이 좋을 경우에 근육이 붙어있는 이쪽에 뼈가 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일수록 이를 악문다거나 이갈이가 있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턱 관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귓구멍이고 위턱뼈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아래턱뼈가 그 위턱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이 턱 관절도 이 엑스레이에서 어떤 정상이구나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뼈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할 수 있고요.
치과에선 잘 보지 않지만 이 파노라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코입니다. 코. 그래서 이 코의 한 가운데 이게 이제 비중격이죠. 이비인후과에서 뭐 비중격 만곡, 코가 안에서 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이런 거는 이 파노라마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것도 보인다 라는 거고요. 치과에서 뭐 보진 않습니다. 이거 뭐 봐서 뭐 할 건 아니니까. 일단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엑스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앞에 환자분과 달리 상당히 뭘 많이 하셨죠. 그래서 치아를 씌운 거구나. 옛날에는 치아를 씌울 때 금으로 막 이렇게 많이 씌우니까, 그럼 입안에서 보면은 얘가 금으로 치료했으니까 아 이건 치료했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요즘에는 지르코니아 또는 도자기 같은 재료, 이런 재료, 치아색 재료들을 써서 거의 뭐 원래 치아에 차이 없게 이렇게 치아를 만들어서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은 치과 의사가 보고도 너무 잘 만들어진 거는 이게 씌워놓은지 모르고 그냥 얼핏 물론 자세히 보면은 치과 의사들은 알지만 그냥 얼핏 볼 때는 그냥 치아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잘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씌운 것들은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아, 이 이는 치료해서 씌웠구나 라는 것들을 파노라마라는 사진에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 쪽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치료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라는 거는 그 치아의 뿌리 속에 살아있는 신경을 어떤 이유에서든 없애고 그 부분을 다른 재료로 채워 놓은 것입니다. 입안을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는 없고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찬물을 먹었더니 너무 시려요 라고 만약에 환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딱 보니까 맨 뒤 어금니부터 그 앞에 작은 어금니까지 전부 신경치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치아들은 사실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신경이 없는 거거든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차가운 게 닿았을 때 시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위가 찬물을 먹을 때 시리다는 거는 치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른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걸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고요. 이 환자는 간혹 위에가 시려요 라고 하는데 아래가 실제로는 문제가 있어 아래가 시린데 위가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아래는 또 임플란트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오른쪽이 찬물에 시린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다른 문제 있거나 정신병이거나 둘 중에. 그리고 잇몸뼈, 여기서 보이는 이 희끗희끗한 이 부분들이 다 잇몸뼈인데요. 이 잇몸뼈가 실제 어느 높이까지 싹 있어서 치아 뿌리를 잡아주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풍치라고 하죠. 치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속에 잇몸뼈가 녹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커져서 뼈가 많이 녹으면 이제 뿌리가 막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오른쪽 위에도 보면 잇몸뼈가 여기까지 녹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잇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 잇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 내지는 뭐 치아가 흔들리는지 검사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라는 데서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여기 보이면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엑스레이에 보면 이렇게 하얀 게 또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신경치료가 아니고 포스트라고 하는 어떤 기둥을 세운 겁니다. 치아. 요 앞니에도 그렇고, 그럼 이 치아가 옛날에 많이 썩었었겠구나 뭐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충치죠. 앞에 있는 두 엑스레이는 충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까맣죠.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를 보면 여기에 충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심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파노라마라는 사진은 전체 치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쫙 찍기는 하지만 그 치아 사이에 있는 그 충치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아들이 이렇게 약간씩 겹쳐 나오기 때문에 충치가 없는데도 충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있는데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파노라마만 가지고 여기가 충치다 라고 확실히 하기보다는 입안을 다시 본다던가, 입안에서도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을 더 확실하게 찍어서 충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크라운이라고, 이를 통째로 씌운 거라고 앞에 알려드렸고,
뿌리에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치료죠. 그럼 여기 이렇게 전체를 씌운 게 아니라 껌딱지처럼 위에만 살짝 붙어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충치치료를 한 겁니다. 보통 인레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일 수도 있고 지르코니아일 수도 있고 세라믹일 수도 있고 뭐 재료는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에서 보이는 거는, 자, 여기 이거 뭐죠?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가 엑스레이에 왜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귀죠. 이거 귀걸이입니다. 귀걸이. 보통 파노라마를 병원에 가서 찍으실 때 찍으러 들어가면 귀걸이 같은 거 다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금속들이 엑스레이에 찍히면 정작 엑스레이를 확인할 때 보여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검진 받을 때 폐 사진을 찍을 때 그때도 이 옷을 다 바꿔 입죠.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가운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원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로고가 있다거나 뭐 단추가 금속이라거나 이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봐야 할 것들을 가려버려서 문제가 있는 곳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금속이라던가 엑스레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위에도 가운으로 갈아입는 거고요. 치과에서도 보통 이런 귀걸이 같은 걸 빼야 되는데 간혹 깜빡하고 그냥 찍으면 이렇게 엑스레이에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뭐 별나라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에 뭐가 이렇게 박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아래턱 수술을 한 겁니다. 보통 성형수술의 흔적이죠. 요 위에 보이는 요건 철사 같은 건데요. 철사 같은 걸로 뼈를 묶어 놓은 거고, 요 뒤쪽에도 어떤 쇠판을 가지고 나사로 고정을 시킨 건데요. 반대쪽에도 이 위치는 보통 요 광대뼈를 집어넣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런 수술의 흔적들도 파노라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앞에는 어른의 사진이었고요. 아이들, 유치가 있거나 유치와 영구치가 막 섞여 있는 경우에 파노라마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아가 뭔가 막 되게 복잡하고 뭐 안 보던 분들이 보면 징그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예쁜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사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뼛속에서 영구치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점점 자라나면서 이 밖으로 유치를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영구치가 위로 올라오면서 유치의 뿌리를 녹이게 되면 이 유치는 이제 빠지겠죠. 그래서 유치를 언제쯤 뺄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이 파노라마를 찍어서 속에 있는 영구치의 위치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유치가 조금 썩었는데 파노라마를 찍었더니 영구치가 다 올라와서 뭐 조금 있으면 그거 뺄 것 같으면 사실 그 충치를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조금 썩기는 했는데 아직 영구치가 저 밑에 있어서 이 영구치가 다 올라오려면 아직 2-3년은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동안의 충치가 계속 커질 테니까 그러면 그 유치에 있는 충치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에서는 유치에 있는 충치를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 치아를 빼도 될 것인가 치료를 해서 더 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구치의 위치를 보고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파노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엑스레이를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보던 파노라마와는 달리 치아가 뭐 많으면 한 4개 아니면 3개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고 자세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신경치료한 걸 볼 수 있고, 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크라운을 한 거죠. 뒤에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앞에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씌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얀 줄이 없죠. 여기서 이 엑스레이는 왜 찍었을까 보면 여기 때문에 찍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충치인데 상당히 깊습니다. 이 정도 충치면 지금 이 까만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일단 대략 이 정도라고 하고, 또 잘 보시면 여기에 또 까만 게 있는데 이게 신경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신경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진에서 치아 하나를 아주 크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치아 크기는 뭐 한 요만하겠죠. 실제 치아 크기는. 그러면 실제 요 둘 사이의 거리는 거의 뭐 종이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신경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충치가 번지고 있는 중에는 경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겠죠. 뭐 여기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퍼지고 있는 중이라 실제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보다 충치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노라마나 식은담 방사선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엑스레이를 하나 찍으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입안을 검사할 때 입안을만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충치들은 입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같은 것을 찍어서 같이 검진을 하고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이런 식은담 방사선을 또 찍기도 하고 하는데요. 간혹 치과에 오시면 엑스레이 찍자 하면 왜 찍냐, 그냥 눈으로만 봐라, 돈 벌려고 찍는 거 아니냐, 난 방사선 피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 내가 3개월 전에 검진 받느라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지금 여기서 엑스레이 또 찍는 건 너무 방사선을 많이 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 이 치과에서 찍는 이런 파노라마나 이런 것들의 방사선 양은 아주 적고요. 옛날보다 기계가 발달되면서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냥 루틴하게 검사할 때 찍는 정도의 양으로는 몸에 거의 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와 함께 입안을 검사를 해야 더 확실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뭐 모든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이 막 찍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